오늘 강의는 인간의 본능, 그 멘탈이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크게 탐욕과 공포입니다. 탐욕은 욕심 때문에 비싼 값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나는 더 높은 값에 팔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고가에 매수하는 잘못된 매매를 하게 만듭니다. 원금 집착도 탐욕의 영역입니다. 내가 매수한 주식이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에 난 가격에 손절하거나 매도하지 못하고 원금까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거는 오로지 탐욕에 의해서 매매 원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공포는 이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마치 금방이라도 모든 주식이 폭락할 것 같은 하락장세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매매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 저가에 매도하게 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 위험한 것은 매매에, 사람은 인간의 본능대로 행동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나 선물 매매, 선물 투자는 인간의 본능을 얼마나 억제하고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한다면 결국 사람은 본능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매매 원칙으로 이 본능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술 같은 것은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를 수 있지만, 멘탈은 단순히 노력과 그 시간만을 소유했다고 멘탈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매매 원칙이나 기술을 잘 익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매매에 재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선물 매매의 본질은 같습니다. 주식과 선물의 매매 기술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어떤 공포나 탐욕, 원금에 집착하는 이런 본능을 극복하는 멘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멘탈에 있어서는 주식이나 선물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무슨 상품이나 통화나 어떤 매매도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포지션을 보유한 후에는 주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아무런 그 주식을 사지 않고 팔 주식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시장을 잘 보는데, 내가 그 주식을 산 순간부터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지 못하고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심리가 전혀 다르게 되고, 내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좀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커다란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화된 시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은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주식 매수를 한 후에 객관화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도 팔지를 않고 있다면, 내가 만일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이 만일 절대 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 주식은 매도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트레이더는 이런 시장의 주관화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언제나 볼 수 있는,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시장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매매에 대해서 이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게 나와서 숏을
200계약 나스닥 선물을 매도했던 영상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먼저 찾아보십시오. 이때 5월 10일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2%의 예측치에서 3.5%가 나와서 나스닥 선물 200계약을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이 종가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때 종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종가의 평가손익은 27만 불입니다. 체결 단가가 18,307인데 18,239로 끝났기 때문에 27만 불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200계약을 들어가는 것은 제가 나스닥 선물 100계약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선물 100계약에 들어갈 경우는 기대 수익이 한 50만 불 정도, 200계약일 땐 100만 불, 300계약일 땐 150만 불, 400계약일 땐 200만 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50만 불이나 200만 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5만 불이나 10만 불 수익 내고 나와야지 하고 어떤 확실한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데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입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100계약을 진입한다는 것은 최소한 50만 불 정도는 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진입의 순간까지 기다리셔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 주식으로 나는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만 진입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주식을 사서 10%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진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입을 한 후에 매도 전략은 선물이나 주식이나 진입 순간에서는 언제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로스컷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내가 진입을 하자마자 한 5%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냥 이런 얘기가 있죠.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를 제가 이런 트레이딩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수익을 거뒀음에 만족하고 매도를 한다는 그런 커다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에는 내가 잘못됐을 경우는 손실이 좀 나는 것을 감수하고 수익은 열어놓고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로스컷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선물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같이 선물을 종가까지는 로스컷으로 진입을 하고 다음날 시장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포지션이 없다는 가정하에 객관화시켜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로스컷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18,239에서 시작해서 장이 올라가면서 18,250을 떠 있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총 200계약인데 10계약 단위 정도로 분할 매수하여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토요일 오전에는 27만 불의 수익이었지만 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18만 불 정도의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욕심을 내서 200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100포인트만 움직여도 40만 불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청산을 안 하면은 오히려 제가 진입했던 가격 정도가 되면 이미 수익은 제로가 되고 더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손실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욕심을 버리고 객관화시켜서 시장에 대응을 한 다음에 이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강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